네, 박시동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윤석열이가 그제 한동훈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했는데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고기 먹은 거 말고는 뭐 사실 의미가 있었던 만찬인 것 같지는 않은데 내내 거의 1시간 넘게 윤석열 혼자서 떠들었는데 체코 원전 수주 성과 자화자찬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만 보면은 윤한에 대한 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체코 원전만은 뭐 잘한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짚어드리려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일단 팩트를 아셔야 우리가 또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갈 때는 아예 그 도장을 찍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도장 안 찍었죠? 그럼 이제 요참에 제가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설명. 지금 상태는 무슨 상태냐? 우선 협상 대상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본 계약은 체결된 게 아닙니다. 본 계약은 내년 3월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내년 3월에 본 계약 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대통령이 날아간 걸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상하다고 보셨어야 돼요. 그 우리가 흔히 국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코너에 몰렸으니까 마누라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좀 내년 3월에 구경하고 내년에 3월에 도장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은 미리 좀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내가 여러분 수조원의 어떤 이득을 가져왔다고 1호 영업사원 어때 간지나지 이걸 시전하려고 간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그럼 상대편도 뭘 응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장은 내년 3월에 찍기로 한 건데. 이게 지금 그 우선협상 대상이 7월 18일에 발표된 거예요. 그럼 지금 2달 만에 훅 날아가가지고 갑자기 무슨 본계약을 땡기자, 뭘 하자, 도장을 찍어달라 이러면 체코 입장에서도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내년인데? 실제 그 체코 대통령 표정 보니까 그러니까요. 왜 이래? 왜 왔어?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뭐 구분응선을 넘었다라고 해서 이제 본도장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해결의 성과 뭐 이런 걸 내려고 간 건데 뭔가 좀 뭔가 그렇죠. 난맥상이 발생했군요. 그렇죠. 거꾸로 그럼 우리 뭔 난맥상이 숨겨져 있었길래 이걸 해결했다고 자화자찬하러 갔을까?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잘 될 거면 그냥 내년 3월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좀 짚어드리면 사실은 이게 예비 입찰까지 보면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그런데 현지에서는 처음에는 이 국제 원전 관련해서 강국들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뭐 우리, 프랑스, 뭐 등등등이 있죠. 뭐 일본, 뭐 하여간에 뭐 등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가 뭐 원전 기술이 뭐 괄목할 만큼의 뭐 성장세 혹은 뭐 그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원전을 70년대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 6개 나라가 우리 서로 완전 경쟁 입찰이니까 각자의 풀 배팅으로 한번 모든 능력을 다해서 제대로 겨뤄보자 이런 입찰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과정부터가 약간 왜냐면 이제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은 지금 뭐 유럽에서 나토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등 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러시아나 또는 그 어쨌거나 반 미국 전선에 가 있는 중국에게 이거 뭐 입찰을 준다? 그 체코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요 경쟁국에서 러시아, 중국 당연히 탈락. 그래서 결국에는 3파전으로 갑니다. 우리, 미국, 프랑스가 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미국, 프랑스 3파전인데 미국이 중간에 우리말로 치면은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서류 미비로 탈락을 해요. 미국이 서류 미비로.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20-30조 단위 국제적 프로젝트에서 무슨 서류 미비나 이런 걸로 탈락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개인이 참가한 것도 아닌데. 당연하죠. 입찰 서류가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항목이 누락됐으면 이거 다시 보완해 그럼. 이게 누락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다 조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항목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등등등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뭘 누락했냐면 니네 이거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공사해 준다고 했는데 잘 안 되면 그때가 페널티 어떻게 할 거야? 이행 보증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쉽게 말하면 완벽하게 이행이 보증된다는 식의 얘기들이나 페널티 같은 것들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우리 그걸 믿고 너한테 입찰을 주지. 뭐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면 뭐야? 그러니까 이 부분 이행 확약이나 보증 부분 요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공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주처 입장에서는
네가 약속만 하고 그럼 안 지키면은 무슨 저 보증 수단이 있어?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탈락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조금 좀 이상하죠. 채권을 깔본 아니요,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예, 그러니까 미국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네. 수미 상관으로 이어집니다. 예. 미국은 예. 실제로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응해 그럼 입찰해? 이게 중요합니다. 어. 일단은 발을 담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예. 남은 건 뭐가 됩니까? 미국도 탈락. 네. 그러니까 의지 없이 탈락인 거예요. 예, 예. 그럼 프랑스하고 우리만 남았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체코가 유럽 한복판 아닙니까? 예. 원전 강국 프랑스가 유럽에서 벌어지는 원전에서 저기 뭐 아무리 그 한국에서 요즘 뭐 기술이 좋다 어쩐다 해도 한국한테 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예, 예. 프랑스 체코는 이미 원전 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 마크롱이 연설까지 했어요. 오.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로 간다라고 유럽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이런 분위기가. 예, 예, 예.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어라? 한국이 됐네? 충격. 프랑스도 충격. 유럽 전역의 주요 언론들도 충격. 원전업계에서도 충격인 거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체코 언론 등등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왜 프랑스를 제끼고 한국이 됐습니까? 네. 체코 프랑스 원전 포럼도 있고 네. 그동안 마크롱이 연설까지 했는데 이걸 들어보세요. 체코 언론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워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한수원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 지금 국내 뭐 원전 예. 운영사죠. 자, 예. 여기서부터 논쟁이 촉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예를 들어 원전 수출해가지고 뭐 외화 획득해 오는데 뭐 야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뭐 상대평을 끼고 우리가 뭐 진짜로 반국가 세력인가 그걸 반대하게?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네. 잘 되면야 좋죠. 네. 근데 왜 저가 수준 논란이 나오느냐? 예.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라는 거예요. 한국이 덤핑 수준에 가까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프랑스로 기울어졌던 추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윤석열이가 야 어떻게든 되게끔 해. 어? 그렇죠. 거의 뭐 무료로 지어준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싸게 제안해. 그 얘기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검증해야죠. 그렇죠. 야, 쟤네들이 거의 덤핑으로 가깝게 밀어붙여가지고 우리한테 낙찰 줬대. 네. 그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보자. 왜? 진짜 덤핑이거나 적자거나 하면은요. 예. 세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요. 국부를 따오는 게 아니라 국부 유출이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그러니까 나라 돈이나 주는 거지. 당연히 검증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명분은 예. 괜히 윤석열이 얘기하듯이 나라 또는 국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 내냐? 뭐 이런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미친 새끼들. 여기서 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이 프로젝트는 당초 원전 4개에 30조로 규모가 추정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발표된 거는 2기에 24조가 됐어요. 그러면 기당 원전 저 단가는 좀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이렇게 얘기해요. 서프라이즈. 어마어마한 잭팟. 근데 당초 추정하던 규모보다 늘어났는데 이게 서프라이즈 가격이냐라고는 이 국내 언론의 얘기가 맞는지를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네네네. 자,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 신한울 3, 4호기 짓는데 얼마냐면 11.7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모든 자원을 조달해서 우리 마음대로 지어도 11조인데 아까는요. 체코에 넘어가서 짓는데 네. 24조면요. 예. 우리나라 가격 비슷하죠. 예. 단순 가격으로만 보면. 예. 벌써 위험하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우리가 해외 나가서 짓는데 네. 단가가 국내에서 짓는 거하고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배로 실어 날라야 될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기술자들이 가야 되고 하는데 예, 마진 예.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그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쿠웨이트에 다리를 짓는 공사를 맡았는데 네. 그 도저히 공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네. 했느냐? 울산에서 다 다리를 치어. 그리고 바지선에 실어서 거기까지 네. 배달해.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근데 원전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 말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디스카운트를 해보세요. 예. 24조 잭팟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저가 수주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맞춰보자고요. 예. 24조가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 잭팟 가격이냐라고 했을 때 국내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서 짓는데 똑같으면 되겠어? 더 안 비싸야지. 되지. 자, 그 다음에 유럽 사례를 비교해 드릴게요. 네. 2005년도 2005년이 20년 전이에요. 네. 유럽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2005년 핀란드가 21조에 졌어요. 똑같은 가격이죠, 지금. 예. 그거보다 지금 그건 한 기인데 이게 예. 지금 2기에 24조니까.
아 뭐야? 그죠? 독이? 유럽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원 플러스 원입니까? 이게 점점 서프라이즈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자, 그다음에 그건 너무 오래된 얘 아니야라고 할까봐 최근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이 2017년에 지었는데 예. 32조 원을 돌파하고 아직도 완공을 못 하고 있어요. 30조 대인데. 예. 하하. 그러니까 유럽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2기에 24조라는 게 네. 점점 잭팟이 아니라는 얘기가 들죠. 그렇죠. 여기를 이제 모수로 해봅시다. 네. 이 모수 자체도 잭팟이 아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는 장사냐 아니냐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 예. 첫 번째 건설 단가. 지난번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 건설 단가를 얘기했는데 미국이 5,000대 후반이에요 메가와트당. 프랑스가 7,900달러 선입니다 메가와트당. 네. 근데 우리는요 3,000 중반대입니다. 아 뭐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덤핑처럼 더핑이지. 보이죠. 이게 덤핑이 아니면 뭐가 덤핑이야 그러면? 자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24조를 수주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그렇게 싸게 들어가도 남아요. 왜?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쟤네들은 오히려 기술이 약해서 비싸게 짓는 거고 우리는 3천에 짓고도 남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 말이 틀렸지만 맞다 쳐볼게요. 맞다 쳐도 왜 마진을 포기하고 들어갑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7천에 지면 우리도 6천에 짓는다고 하고 마진을 남겨야지. 우리가 왜 우리의 최저 단가에 맞춰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낸 건설 단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체코 업체 현재에게 발주량의 60% 사업비의 60%를 떼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아이고야. 22조 중에서 60%는 체코에 놓고 오는 돈이에요. 이거 뭐 리베이트라고 할 수도 없겠고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아니 됩니까? 당연히 이걸? 외국에서 짓는 거면 네. 어느 정도 현지에 줘야 되는 물량은 어느 원전이 아니라 다 있는데 너무 많고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60을 놓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24조도 잭팟이 아닌데 거기서 먼저 디스카운트 합니다. 자 건설 단가 낮게 들어갔죠. 프랑스 반으로 들어갔죠. 그나마 있는 거 60% 체코 현지 업체 조달해서 걔네들한테 줘야 되죠. 근데 지금 점점 잭팟이 아닌 게 보이시죠 이제. 자 그다음에 EU의 친환경 규제가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이제 친환경이 아니면 세금이 높아요. 근데 원전이 그럼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갖고 논란이 됐었어요. 이른바 네네네. 그린 텍소노미인데. 그 MB는 친환경 에너지다. 자신 있게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네. 유럽이 원전을 친환경으로 편입하는 대신에 조건이 걸려 있어요. 네. 뭐냐면 이른바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고 저항성 핵 연료를 써라. 이게 조건이 걸려 있어요. 만약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유럽은 그럼 세금이 어마하게 나와요. 그게 못 줘 원전을. 근데 이걸 세제 혜택을 줘서 세금을 깎아주는 그린 텍소노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원전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지하철에서 불나면 그 가연성 의자 이런 데서 금방 유독가스가 나와서 사람 그렇죠,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걸 유독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도포를 해가지고 불연성으로 깔아야 됩니다. 네네네. 그럼 불이 나도 연기가 오래 걸려서거나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모든 원료에 대해서 핵 저항성 장치를 들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겠네. 그거는 언제부터 하게 돼 있냐 유럽에서 2025년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29년의 착공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뭐. 근데 그럼 우리가 그 핵 저항성 사고 저항성 핵 연료에 관한 우리 기술이 있느냐 아직 없어요. 그럼 또 외국에서 뭐냐? 사와야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우리는 그럼 현재 상용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기술로 공사 착공할 때까지 상용화가 안 되면 우리 기술이 들어갈 때까지 공기가 지연되죠. 이런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 또는 그래서 공기 지연이 싫다. 그럼 사와야 돼요. 그럼 싸게 사와야 우리도 그나마 마진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중요한 핵심 부품을 네. 어디 사와야 됩니까? 러시아에서 사와야 돼요. 러시아 예, 러시아가 여기 넣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4조 잭팟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씩 까보시라는 거예요. 네. 총 단가도 잭팟이 아니고 건설 단가 싸게 샀으니까 잭팟 아니고 체코에 60% 떼어줘야 되니까 잭팟 아니고 사고 저항성 관련한 기술 아직 상용 안 됐으니까 돌발 비용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리스크로 담아야 되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뭐냐면 이런 게 얘기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건너뛸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돌발 비용을 코스트 오버런이라고 그래요. 뭐냐 짓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코스트 오버런. 예, 누구나 다 생기게 돼 있고 어떤 곳에나 생기는데 그럼 원전 관련해서는 보통 어느 정도 코스트 오버런이 생기느냐라고 네. 봤을 때 지금까지 과거 사례 한 20-30개를 전부 다 조사해 봤더니 평균입니다. 36개월 공기 지연이 나옵니다. 무조건 36개월은 늦어져요. 3년 정도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당초에 했었던 당초 비용보다 117% 늘어나는 게 평균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평균치 정도로만 우리가 늘어진다 하더라도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죠? 디스카운트 포인트 이거 까야죠. 체코에 꽂아놓은 거 까야죠. 핵 저항성 까야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돌발 비용 적어도 100% 이상 감안해야 하니까 또 까야 되죠. 네.
이걸 계속 까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결정적인 디스카운트 원이 또 나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처음에 그 이 경과 사항을 말씀드렸냐면 잘 들어보세요.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50년 전에 원전 지어주면서 한국 원전은 우리가 원천 기술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이명박이 때 원전 지어줄 때도 야 그거 우리 거야. 너는 수출 못해. 그래가지고 회방을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2조를 띄워줬어요. 아 그쪽에다가 예 어떻게 띄워줬냐면 그래서 그래 니네 거 납품하는 척하고 납품 단가로 니네 2조 줄게 부품 줘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조 정도 띄워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 보여요.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시비 거는 거 보니까. 자 그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폴란드 원전 수출한다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렇죠.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또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계약이 안 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이 안 됐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번에 수출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웨스팅하우스가 우리하고 미국에서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처럼 국내 언론들이 얘기하는데요. 해결 안 됐습니다. 해결 안 됐고 1심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진 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한테 지적자산권으로 돈 내놔 이렇게 소송한 게 아니고 미국 기술이니까 수출 못하게 해주세요 이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법원에서는 야 그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는 미국 정부가 원고가 돼야 되는데 네가 왜 원고가 됐어? 너 원고 적격이 없어. 그래서 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바로 그때 미국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우리 여차저차 요거 수출 좀 요즘 써야 되겠거든. 허가 좀 내줄래? 미국이 반려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국내 언론이 이런 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원전 기술에 대해서 한국의 독자 수출을 현재 지금 계속 반려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시비 거는 건 사기업으로 당연한 거고 미국 정부가 독자 승인을 반려하고 있고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차라리 이거 한국을 대신해서 우리가 수출 신청해 줍니다라고 하면 걔네들 신청 안 해주죠. 안 해주지. 걔네는 안 해주고 있고 우리랑 싸우고 있고 미국은 우리가 낸 서류에 대해서 반려하고 있고요. 근데 뭘 했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양국의 직접재산권을 존중하고 라는 협약에 서명을 하고 왔어요. 이게 그겁니다. 아주 멍청한 짓을 하고 왔어요. 야 그러면 뭐야?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는 얘기잖아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왔다니까요.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목표는 뭐냐? 예를 들어서 15년 전 아랍에미리트처럼 야 한 10% 내놔봐. 우리 로열티 좀 받아갈 테니까 지적자산 받아갈 테니까 내놔봐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라고 정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떼어주면 되겠어 라면서 미국과 협의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난항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왜냐? 웨스팅하우스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옛날처럼 어쩌다가 한국이 한번 운 좋게 수출했나 보다 저가로. 야 근데 나 그걸 못 봐. 10% 내놔.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처음에 넣어서 일부러 빠꾸를 맞았죠. 여기 사업에 발을 담그고 나서 이제 뭘 하냐고 하는 거냐면요. 자기를 배제하고 한국이 들어간 것처럼 이 경쟁 입찰 판을 만들고 그러니까 한국은 내 동의 없이 여기서 승인받으면 안 돼라고 체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동유럽에 원전 발주 수주 계획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전이 좀 옛날처럼 안 지어지는 건 아니고 좀 붐이 약간 올 것 같긴 합니다. 그 조선일보 등은 얼마나 다시 원전의 시대가 왔다라는 식으로 떠벌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처럼 예상이 되면 아까 15년 전 아랍에미리트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는 10% 주고 내가 이번에 떨어질 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럼 앞으로 한국 계속 해봐. 할 때마다 이제 내가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번에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스팟이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10%만 내놔, 20% 내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가마우지 그 농사법 뭐 물고기 잡아라고 하고 그 우리가 물고기 잡아오면 다시 벌려가지고 물고기 빼는. 그러니까 우리를 가마우지 오리처럼 쓰는 거예요. 원전의 하청 체제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너네 그 국제적으로 많이 수주해. 수주하고 다녀. 기술도 좋고 건설 인력도 좋고 니네는 솔직히 갈아 넣잖아. 뼈를 갈아 넣잖아. 해.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앞으로 구조적으로 로열티 내지는 기술 원천국으로서의 이걸 가져가는 식의 구조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스팟으로 싸우려고 그러는 게 한 건으로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니들이 열심히 판을 다 깔아놓고 그다음 내가 수금해 갈게. 그래서 제가 이 경로부터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0번 1000번 양보한다고 쳐봐요. 지금 계속 디스카운트 포인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 띄워줘 뭐 띄워줘 해걸료를 띄워줘. 이번에도 어쨌거나 그럼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은요. 걔네들한테 띄워줄 마진이 또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총단가도 잭팟이 아닌데 지금 이것 빼야죠, 저것 빼야죠, 저것 빼야죠, 저것 빼야죠. 웨스팅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24조든 뭐든 이거 체코 돈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체코가요 유럽 중앙은행에 이미 9조의 차관을 받아놨습니다. 지네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모자라서요. 우리도 국가가 빚을 내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서 국가 채무의 한도를 늘려놔야 돼요. 체코가요. 체코 전체 중앙정부 예산에서 이번 원전 한 기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8.6%.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예산이 650조잖아요. 예. 우리가 원전 한 기를 11조에 짓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뭐예요? 60분의 1이죠. 근데 체코는 10분의 1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없고 원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네. 그래서 이번에 체코가 중앙정부가 장기 저리 대출 채무 한도를 늘려놨어요. 이번에요. 예. 그게 뭐게요? 우리 돈으로 꿔서 짓겠다는 채무를 늘려놓은 한도라고 우리는 추측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저 빌려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돈도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우리가 체코한테 돈을 꿔주고 그 돈을 장기로 한수원이 받아서 우리 돈으로 짓는 그런 판이 적어도 10조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언론이 보도 안 하면 뭐 사실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 24조도 잭팟이 아닌데 체코 업체한테 60% 떼줘야 됩니다. 예. 건설 단가 반덤핑으로 들어갔죠. 예. 핵원료 언제 상용화가 될지 모르면서 공기 지원 부담 있죠. 예. 보통의 원전도 100%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가죠. 예. 미국 애들한테 최소한 10% 이상 떼어줘야죠. 없어. 그다음에 그나마도 지으려고 봤더니 니네 돈으로 지어라고 해서 들어가야 되죠. 예. 근데 차라리 예. 우리 돈으로 지어줘라고 해서 우리한테 돈을 꾸면 예. 차관이에요. 근데 아직 최종 계약이 나온 게 아닙니다. 예. 근데 만약에 체코가 이렇게 제안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우리 그 갚기도 싫거든. 예. 니네가 운영해서 가져가면 안 될까?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돈 내서 우리 빚을 내서 우리 세금 들여서 지었는데 남의 나라 원전 운용하다가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알아요. 어떤 적자가 날지 어떻게 합니까? 몇십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직 최종 계획이 안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점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24조 가지고 이 마진이 남는 장사야 이게? 또는 우리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게 생긴 거야? 네. 정부는 무조건 다 해피한 베스트 케이스만 얘기하지만 반대로 가장 워스트 케이스만 얘기하면 이런 정도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 야. 이거에 대한 해지 방안이 있느냐? 예. 이런 걸 얘기하고 국민 앞에 소상히 얘기하고 적어도 기밀유지 계약이 있다면 국회에서라도 보고를 하고 사업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가야 될 텐데 좋다 하니까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체코 언론에서도 덤핑이라고 그러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야당에게 해줄 소리는 예. 문재인 정부가 붕괴시킨 원전 산업 경쟁력을 우리가 복원시켰다. 이런 말밖에는 해줄 그러니까요. 말이 없어요. 그 소상한 특히 내밀한 아울러 자기들에게 해가 될 정보를 공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예. 잘 들어보시면 결국 키는 예. 미국에 걸려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제정신 가진 대통령이나 그 보좌진이라면 지금 윤 대통령이 체코에 갈 때가 아니에요. 미국에 미국으로 갔어야 될 거예요. 미국에 근데 그 가가지고. 말씀 하나만 드려볼게요. 예. 이 웨스팅하우스가 어디 있냐면요. 물론 자본은 여러 번 팔려가지고 캐나다에 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네. 대주주 얘기고요. 예. 본사가 어딨냐? 펜실베니아에 있어요. 9,000명은 미국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 펜실베니아가 지금 어떤 지역입니까? 대선의 초접전지예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미국 원천 기준이나 우리가 일하는 거 원전 관련해서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야.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은 점점 공략하기 어려워져 있는 판으로 돌아가는데 거길 가가지고 지금 뚫지를 못하고 뭐 했냐? 거기 답이 없고 계속 거부당하니까 예. 체코 가가지고 체코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사절단 400명 몰고 왔다. 너랑 나랑 동맹 아니냐? 동맹 화이팅! 빨리 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사인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일이 될 줄 아는 정말 무식하기 그지없는 경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체코 대통령이 좀 불쾌한 듯한 그러니까 느낌이 체코 대통령이 났습니다. 면전에서 계약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인하기 전은 몰라. 너 미국 가서 빨리 해결하고 와. 라는 거예요. 왜? 미국이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의 그 반독점 기구, 우리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아까 그거 있죠. 기술 유출. 예. 이거 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항의한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정확하게 이의 문서가 들어가니까 이번에 누가 항의했는지 아세요? 우리 때문에 아깝게 놓친 프랑스. 한국 애들 기술 유출 이거 이상해. 이거 문제 있어. 이거 어떻게 얘기하는지 나도 볼 거라고. 프랑스도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일이 진짜 꼬여 있는데 난 이번에 대통령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걸 원샷으로 해결할 줄 알고 혹시나 했는데 보세요.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고 번지수 잘못 찾았고 면전에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아니라는 체코 대통령의 면전 구박만 당했고 체코 1등 신문 김건희 사기꾼이라고 해서 국가 이미지만 국격만 대추락시키고 온 거 차라리 아닙니까?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안 가고 물밑 접촉이나 더 하든지. 이런 상황인데 야당이나 우리 같은 경제 쪽이나 이런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 네. 뭐 매국 세력이냐는 둥 고사를 지내 이런 식의 지금 대응으로 될 게 아닙니다. 아유 진짜.
여차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저가 수주 내지는 적자 수주까지도 우려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뭐랄까 해명을 내놓고 당장 가서 지금 미국 가서 풀고 자기가 저번에 미국 가가지고 지적재산권 존중하겠다고 한 거라도 풀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알고 사인한 것 같진 않아요. 아니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 스파이, 미국 스파이. 아. 그게 이런 문제라는 걸 그 말 하자마자 봐도 반론이 나왔거든요. 예. 그걸 모르고 하면 진짜 대통령이 우군이죠. 멍청한 군인이고, 뭐 군주고, 혼군이고. 혼군. 그걸 이용해서 그 멘트를 하게 만든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대충 봐도 50조 이상은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늑골뼈님 이런 글 남기셨어요. 지금 보니까 24조는 이미 그냥 날아간 것 같고 뭐 설령 다 저기서 받는다 뭘 하더라도. 벌겠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이 비응신들아 진짜 아유 이런 네. 것들을 대통령이라고 집권 세력이라고 또 아유